제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지금 좌절 절망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개미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후장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를 매도하면서 지금 시장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JP모건이 우리 시장이 15,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종목들을 콕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켓 A컷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2분에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요. 올해만 14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요. 매수를 포함한다면 무려 29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이 됐는데 올해만 5번째고요. 이번 달만 들어서 지금 3번째 서킷이 발동이 됐습니다. 3월 달과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지속적으로 발동이 되고 있는데 3월은 전쟁 때문에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6월 달에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단연 지금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만 지금 대거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강한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 건 반도체 급등락 영향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7%대에 달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다면 무려 59%가량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크겠죠. 물론 미국과 일본 역시나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대장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비교한다면은 정말 미미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무려 31% 시총 비중을 갖고 있다면 엔비디아는 전체 비중 가운데 7% 그리고 키옥시아는 4%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흔들릴 때마다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코스피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피의 반도체 기업들을 외국인이 잇따라 매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제 청산으로 원치 않는데 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일부터 24일 반대 매매 규모가 무려 9천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1월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거래 일당 평균으로 보게 된다면 532억 원인데요. 1월 평균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반대 매매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폭풍으로 인해서 반등장에서도 강제 청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계좌의 복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달 들어서 하루 1,000억 원대 이상의 반대 매매가 나왔던 건 4거래일이었습니다. 우선 6월 5일 날 코스피가 5%가량 급락할 때 1,600억 원의 반대 금액이 나왔고 8일 날에는 8% 연달아 또 급락을 했었죠. 이때도 1,300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락을 해서 미수금을 갚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반등장에서도 억지로 좀 청산을 당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나타난 건데요. 6월 9일 날 8% 급반등하는 시간에 1,600억 원가량의 규모의 반대 매매가 그리고 24일 날도 3%가량의 시장의 반등이 나왔는데 1,100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했었더라면 이 반등장의 계좌가 회복할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청산으로 인해서 계좌가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시장을 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신용 융자 잔고가 지금 38조 규모에 달하는데요. 결국에는 무리한 레버리지가 손실 확대를 야기하는 만큼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전략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우리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요인인데요. 오늘 금감원에서 외국인이 지난달에 얼만큼의 증권 투자를 했는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에서 38조가량 순회수를 했고 주식에서 무려 47조가량의 매도세가 지난 한 달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8조 8천억 원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상장 주식 순매수 추이를 본다면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매도했구나라는 게 한 번에 느껴지시는데요. 24년에는 3조 이상을 담아냈고요. 25년도에는 11조가량을 매도했는데 올해 6월까지만 봤을 때 무려 114조가량의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형국이죠. 순매도 그리고 순매수 상위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압도적인 1등 국가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28조 원가량의 규모를 매도했고요. 반면에 노르웨이나 홍콩은 소폭입니다만 2조가량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에 근접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비중을 좀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험 자산은 덜어내고 안전 자산은 지금 담아내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 시장이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지수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약한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도 JP모건은요, 우리나라가 올해 15,0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나리오별 코스피 전망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인 지금과 같은 시장이 지속됐을 때는 12,500포인트가 될 것이고 반도체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15,000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비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8,00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그 밴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승자가 계속 이기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낙관론적으로 15,000포인트를 달성하더라도 모든 업종이나 종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종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인 전략이 중요하고 주도주와 소외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절하게도 종목들을 조금 엄선을 했습니다. 선호 종목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쭉 보시면요. 대표적인 전기전자 업종군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판과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현대차와 같이 로봇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 방산과 금융,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화장품주인 APR이 있습니다. 각 업종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종목들을 좀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비선호 종목을 잘 봐야 된다는 거겠죠. 카카오와 포스코퓨처엠, 현대, 세상을 꼽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이 조금 상실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그리고 보험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았으니까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섹터의 전망을 하면서 전략도 좀 투트랙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본 전략은 승자가 계속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종목, 아까 전에 그 선호 종목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전기전자라던가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섹터 종목군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줬고요. 역발상 전략도 세워줬습니다. 지금 쏠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소외 업종으로 순환매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좀 튀어오르는 걸 확인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자산 가격,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한 사람들이 또 돈을 사용하기 거기 때문에 부의 효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업종에 부의 효과 수혜 업종으로는 백화점과 화장품, 여행과 증권, 건설 업종을 뽑았고요. 최근에 관련된 업종군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시장의 뷰도 변화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평가 구간에 들어가면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오른 것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할인율이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건전성과 금리 상승, 수수료 확대 기대감 속에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관심 업종 가운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호 종목들까지 잘 조합을 해서 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고요.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지금 강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종목을 잘 엄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